우리 돈 10조가 들어갔잖아. 여기서 한국이 왜 나옵니까? 중국 외교관이 책상을 쾅 내리치는 소리에 탄자니아 내각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시공까지 도맡았던 중국, 감리도 우리 중국이 할 겁니다. 아니 중국, 지금 돈 빌려줬다고 다 해먹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난 중국 측 인사들과 숨을 죽인 탄자니아 장관들. 그때였습니다.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한국은 완벽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중국 당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 결정 번복하지 않으면 30조 프로젝트 전면 중단할 겁니다. 라는 중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탄자니아 정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시속 160km로 달리는 최첨단 열차에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탄자니아의 아름다운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차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릴 정도예요.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는 시속 30km로 삐걱거리는 고철 덩어리가 다니고 있었죠. 승객들이 중간에 내려서 기차를 밀어줘야 할 때도 있었고 염소가 사람보다 더 많이 타는 철도였습니다. 저는 라시드 음안자 탄자니아 교통부 차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죠. 모든 것은 한 회의실에서 제가 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탄자니아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사무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사고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두꺼운 파일로 말이죠. 어느 날 아침 비서가 들어와서 또 다른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차관님, 어젯밤 모로고로 근처에서 또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보고서를 펼쳤어요. 화물 열차가 낡은 레일을 견디지 못해 옆으로 넘어진 거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실려있던 옥수수 20톤이 모두 망가졌어요. 복구 예상 시간은 얼마나 걸린답니까?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크레인을 가져와야 해서요. 일주일이요? 그동안 수천 명의 승객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한 농부 아저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어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급히 가야 했는데 12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에 3번이나 고장나서 내려서 기다렸거든요.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데 정말 속이 탔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험 보러 가는데 기차가 고장나서 3시간 늦었어요. 시험을 못 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우리 국민들이 21세기에도 100년 전 철도를 타고 다녀야 하나?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철도 현대화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해요. 2021년 3월 15일 오후 2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관님,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중국이요? 네, 아주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바로 50분 안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로 우리 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걸까요? 1시간 후 중국 대사관 회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대사가 직접 나와서 말하는 내용이 믿을 수 없었거든요. 탄자니아의 철도 현대화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10조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10조 원이라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조건도 간단합니다. 시공은 모두 중국 기업이 맡는다는 것뿐이에요. 대사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미 케냐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탄자니아도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현대적인 철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직접 케냐로 날아갔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철도를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케냐 나이로비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역사와 깔끔한 플랫폼. 중국 기술이 이 정도라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케냐 철도공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케냐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공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문제들이 생겼어요. 콘크리트 균열, 배수시설 오작동, 전기 시스템 고장이 연달아 발생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케냐 관계자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중국이 시공과 감리를 모두 맡았습니다. 자체 감리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시공과 감리를 같은 나라가 맡는다고요? 그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선수와 심판이 같은 팀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케냐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중국 측에서는 자기들 기준으로는 이상 없다고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중국의 10조 원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냐에서 본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해도 될까? 우리 국민들이 탈철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금과 시공은 중국에게 맡기되 감리만은 다른 나라에 맡기면 어떨까? 그리고 감리를 맡을 나라로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KTX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거든요. 개통 이후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며칠 후 탄자니아로 돌아온 저는 정부 내각회의에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금과 시공은 중국에게 맡기되 감리만은 다른 나라에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경제부 장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중국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총리가 물었어요. 그럼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입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험난한 길이 시작되었어요. 중국의 거센 반발, 정부 내부의 반대, 경제적 압박,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실에서 저는 선언했어요. 이 철도는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탄자니아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중국과의 전면전을 벌이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강력히 항의해왔습니다. 대사관 정무참사관이 외교부를 찾아와 말했어요. 우리를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건 모욕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달래려 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논의 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어요. 정무참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모든 협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부 내각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훨씬 무거웠어요. 중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1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이걸 놓치면 언제 철도 현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외교부 장관도 동조했어요.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다른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칫 아프리카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화나면 다른 투자도 끊을 수 있어요. 항만 개발, 도로 건설, 통신망 구축, 모든 게 무산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10년은 후퇴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기술 검토 보고서를 밤새 읽어본 결과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았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세요. 자금과 시공은 중국에게 맡기되 감리만은 다른 나라에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경제부 장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중국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총리가 물었어요. 그럼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기술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KTX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철도 중 하나죠. 특히 한국의 감리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을 자랑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뢰성이었습니다. 한국은 KTX 개통 이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칫 모든 협력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탈 철도는 한국이 감리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재무부 장관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중국을 적으로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님,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안전은 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때 보건부 장관이 저를 지지했어요. 라시드 차관 말이 맞습니다. 안전 문제는 타협할 수 없어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교육부 장관도 동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회의실이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경제 논리와 안전 논리의 대립이었어요. 그때 농업부 장관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라시드 차관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운송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 운송 도중에 상품이 다 망가져서 손해가 너무 커요. 관광부 장관도 동조했어요. 킬리만자로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철도를 타보고 실망합니다. 이런 철도로는 관광산업 발전이 불가능해요. 한국 수준의 철도라면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외교부 장관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반발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40%를 차지해요. 한 번 화나면 모든 협력을 끊을 수 있는 나라예요. 재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반박했어요. 만약 중국이 투자를 중단하면 실업률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철도가 아무리 좋아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경제부 장관이 다시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관님들, 케냐 철도 상황을 아십니까?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케냐 철도가 왜요? 제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완공 후 몇 년 만에 심각한 하자들이 발견됐어요. 지금도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배수시설 오작동, 전기 시스템 고장이 연달아 발생했어요. 경제부 장관이 반박했어요. 그건 케냐 얘기고 우리는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앙골라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공으로 완공됐지만 노반 침하 문제로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어요. 스리랑카 항만도 결국 중국에 넘어갔죠. 총리가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라시드 차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한국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일어서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마음속 깊은 신념을 담아 말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지금 역사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철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국은 철도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TX는 개통 이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한 시스템과 엄격한 기준 때문이에요. 또한 한국의 감리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을 자랑하죠.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철도라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어요. 재무부 장관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님, 가장 현실적인 건 안전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인명피해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고 외교보다 우선하는 건 안전이에요.
총리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감리 추진을 유지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중국의 반발을 견뎌내고 한국과의 협력을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한국 감리 결정 발표 후 탄자니아 정부는 즉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상상 이상으로 거셨거든요. 다음날 아침 경제부 장관이 저를 급히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경제부 장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라시드, 이게 뭡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정식 항의서가 들어왔어요. 항의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감리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경제부 장관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우리 최대 투자국이에요. 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투자가 어디 있나요? 경제부 장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안전이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면 무슨 안전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는데 철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바로 그때 외교부 장관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라시드 차관,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중국이 다른 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항만 개발, 도로 건설, 통신망 구축, 총 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에요. 이게 다 무산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경제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게 무산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10년은 후퇴할 겁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국민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관님들, 케냐 철도 상황을 정확히 아십니까?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케냐 철도가 왜 또 나와요?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완공 후 몇 년 만에 심각한 하자들이 발견됐어요. 지금도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화물 운송도 제대로 안 돼요. 경제부 장관이 반박했어요. 그건 케냐 얘기고 우리는 다를 수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앙골라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공으로 완공됐지만 노반 침하 문제로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어요. 라오스 철도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외교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시드 차관,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중국과 전면 대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이 시공하더라도 품질은 우리가 확인해야 해요. 이건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그때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확대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직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추가 압박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중국 대사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만약 한국 감리를 강행하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예정된 경제사절단 방문도 취소하고 무역협정 갱신도 거부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정말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라시드, 큰일 났어요. 중국 기업들이 벌써 현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대요. 이러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외교부 장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탄자니아가 중국과 싸운다면 우리도 고립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회의실에는 모든 부처 장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중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중국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모아야 해요. 재무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감리 문제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건설부 장관도 동조했어요. 중국 기술도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중국 시공으로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건부 장관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안전 문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도 저를 지지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회의실이 또다시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경제 논리 대 안전 논리의 대립이었어요. 그때 중국 대사관에서 추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서 대통령에게 전달했어요. 대통령이 메시지를 읽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에서 경제사절단 방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던 투자 협약 체결도 연기한다고 하네요. 외교부 장관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3조 원 규모 투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대통령님,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경제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라시드 차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한국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일어서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철도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TX는 개통 이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또한 한국의 감리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을 자랑하죠. 이런 기준으로 감리를 받으면 정말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어요. 재무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님,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안전은 빌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만약 중국 방식대로 자체 감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케냐처럼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이 감리를 하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우수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한국 감리 추진을 유지하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장관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경제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라시드, 정말 괜찮겠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KTX를 만든 나라라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외교부 장관도 말했어요.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혹시 나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면 분명히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코레일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탄자니아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어요. 곧 전문 감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탄자니아에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만약 한국 감리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해낼 것이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다레살람 국제공항에 한국 감리단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직접 공항에 나가서 한국 팀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감리단을 이끄는 사람은 김태현 소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태현 소장은 25년 이상 해외 현장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어요. 김태현 소장이 공항 게이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시드 음안자입니다. 탄자니아 교통부 차관입니다. 김태현 소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김태현입니다. 한국에서 온 감리단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김태현 소장의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거창한 인사말이나 형식적인 멘트 대신 바로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김태현 소장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현장을 먼저 봐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김태현 소장의 적극적인 자세에 감탄했어요. 물론입니다. 바로 가시죠. 공항에서 바로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태현 소장이 물었어요. 현재 공사 진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3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초 작업과 노반 공사가 대부분 끝났어요. 김태현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입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네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김태현 소장팀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측량 장비를 설치하고 도면을 펼쳐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공팀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천하오라는 이름의 5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천하오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시공단 총괄 천하오입니다. 김태현 소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김태현입니다. 앞으로 함께 좋은 철도 만들어보죠. 천하오가 조금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감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김태현 소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설계 검토, 품질 관리, 공정 감독이 주요 업무입니다. 오차 발생 시 시공 중단도 가능한가요? 김태현 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천하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하오 총괄님의 경험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벌써부터 어딘가 모르게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첫 현장 미팅이 열렸습니다. 한국팀 12명, 중국팀 20명, 탄자니아 관계자 8명이 참석했어요. 김태현 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감리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뢰를 책임지러 왔습니다. 천하오가 반문했어요. 신뢰를 책임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김태현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철도를 이용할 탄자니아 국민들의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의 감리가 그 신뢰를 보장하는 거죠. 감리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설계 도면, 정밀 검토, 공정 일정 감독, 자재 품질 검사, 그리고 기준 미달 시 시공 중단 권한. 중국 측 기술자 한 명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철도는 시속 160km로 달릴 예정입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천하오가 조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김태현 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협력해서 최고의 철도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디지털 측량 시스템부터 실시간 품질 관리까지 최신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중국 측 젊은 기술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 장비는 뭡니까? 처음 보는 건데요? 한국팀 기술자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입니다. 1mm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1mm요. 그렇게까지 정밀할 필요가 있나요? 김태현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고속철도에서는 작은 오차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에요. 첫 주 동안은 서로 탐색하는 시간이었어요. 한국팀은 기존 공사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중국팀은 한국팀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사용하는 측정 장비가 너무 정밀해서 중국팀이 당황했어요. 중국 기술자 한 명이 투덜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정확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정도로도 충분했는데요. 반대로 한국팀도 중국의 작업 방식에 놀랐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김태현 소장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소장님, 중국팀의 품질 관리 기준이 우리와 많이 다르네요.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태현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그들의 방식을 이해해보고 천천히 개선해 나가죠. 언어 문제도 있었어요. 영어가 공통 언어였지만 기술 용어나 세세한 의사소통에서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국 기술자와 중국 기술자가 측량 방법을 놓고 1시간이나 논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서서히 호흡이 맞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기술자들끼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기술자들에 대한 김태현 소장의 태도였어요. 첫날부터 탄자니아 기술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엔도 키웨테라는 20대 청년 기술자에게 말했어요. 엔도, 이 구간 측량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엔도 키웨테가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소장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어떤 문제죠? 자세히 말해보세요. 높이가 계획보다 3cm 낮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즉시 확인하러 갔어요.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엔도 키웨테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찾았어요. 이런 세심함이 정말 중요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팀 선택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이에요. 엔도 키웨테는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매일 새벽 일찍 나와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측량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엔도 키웨테가 김태현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기술을 만들었어요? 김태현 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죠. 엔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엔도 키웨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멋진 기차를 만들고 싶어요. 김태현 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배우는 모든 것이 미래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첫 번째 기술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중국 측 설계와 시공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김태현 소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천하오가 조금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김태현 소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콘크리트 배합비와 양생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고속 운행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하오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수많은 철도를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과거에는 문제 없었을지 모르지만 시속 160km 운행에는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해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차별점이었습니다. 공사 본격 착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감리팀이 중국 인부들의 콘크리트 타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현장에서 김태현 소장이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차관님, 급하게 오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한국팀과 중국팀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 배합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갈 크기가 기준에 못 미치고 밀도도 부족해요. 천하오가 불쾌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이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어요. 김태현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과거에는 문제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 철도는 다릅니다. 고속철도 기준으로는 부적합해요. 중국 측 현장 책임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은 감리이지 시공 지휘자가 아닙니다.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김태현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굳으면 균열 위험이 있습니다. 재시공이 필요해요. 천하오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재시공이요? 그럼 일정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김태현 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일정보다 품질이 중요해요. 일부 중국 근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러냐는 식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작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정부 관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경제부 차관도 현장에 나왔어요. 경제부 차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라시드, 이러다가 중국과 완전히 틀어지는 거 아니야? 좀 유연하게 처리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 문제는 타협할 수 없어요. 한국팀을 지지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김태현 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회의실의 모든 관계자를 소집해 주세요.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팀, 중국팀, 탄자니아 정부 관계자들까지 총 50여 명이었어요. 김태현 소장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절근 구조 균열 사례였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으로 인한 실제 사고 영상이었어요. 김태현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고속철도 탈선 사고입니다. 원인은 기준 미달 콘크리트였어요.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현재 중국팀이 사용하는 배합비로 시공할 경우의 결과였어요. 김태현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준 미달 시공을 할 경우 3년 이내 치마 발생 확률이 28.6%입니다. 5년 이내에는 73.2%까지 올라가요. 천하오가 반박하려 했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기준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한국의 KTX 건설 당시 자료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 시공되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김태현 소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철도는 160km로 달릴 예정이고 과거의 기준으로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도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중국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나요? 김태현 소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죠. 다음 1시간 동안 기술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팀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배합비 조정, 양생 시간 연장, 품질 검사 강화, 모든 방안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천하오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한국팀의 제안이 합리적이네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천하오가 조건을 달았어요. 대신 감리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주세요. 무제한은 곤란합니다. 저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천하오 총괄님,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거예요. 김태현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방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최고의 철도를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천하오가 김태현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한국 기술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김태현 소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도 중국의 풍부한 경험에서 배우고 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협력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현 소장팀이 보여준 정밀함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느 날 오후 콘크리트 타설을 불과 몇 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모든 작업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믹서가 대기하고 있었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최종 타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레이저 게이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태현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급히 측량팀을 불렀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측량팀이 재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측량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궤도 강역에서 오차 1cm가 발견됐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즉시 무정의를 들었어요. 모든 장비 정지, 즉시 작업을 중단하세요. 현장이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믹서 엔진이 꺼지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일제히 작업을 중단했어요. 천하오가 달려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왜 갑자기 중단시키는 거예요? 김태현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1cm 오차가 발견됐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5년 안에 탈선 사고가 날 거예요. 천하오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고작 1cm 때문에요? 그 정도는 허용 오차 아닙니까? 김태현 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고속철도에서 1cm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중국 측 현장 책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감리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월권입니다. 그 순간 저도 현장에 도착했어요.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김태현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1cm 차이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김태현 소장이 노트북을 열어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차관님, 직접 보시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오차 1cm가 160km 속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제 데이터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김태현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에서는 작은 진동도 증폭됩니다. 1cm 오차는 점점 커져서 결국 탈선으로 이어져요. 시뮬레이션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오차 상태로 고속 운행할 경우 5년 이내 대형 사고 발생 확률이 73%였어요. 천하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감리가 단순히 까다로운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에요. 김태현 소장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차관님, 이 1cm가 왜 중요한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김태현 소장이 노트북에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김태현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시속 160km로 달리는 열차에서 1cm 오차는 이런 결과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으로 시작하지만 속도가 높아질수록 진동이 증폭돼요. 화면에서 열차가 점점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선로를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김태현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페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작은 오차를 무시했다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천하오도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김태현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리 법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고속철도에서는 정말 작은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 감리팀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천하오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일정 지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정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비용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어요. 김태현 소장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관님 덕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국 감리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높아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한 감리자가 아니라 안전의 최종 보증인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국 감리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이었어요. 김태현 소장과 한국팀은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직접 측량을 했습니다. 자갈 하나하나까지 손으로 확인했어요. 특히 김태현 소장의 리더십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김태현 소장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현장 직원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엔도 키웨테라는 탄자니아 청년 기술자에게 말했습니다. 엔도, 이 작업 어떻게 생각해요?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엔도 키웨테가 쑥스럽게 대답했어요. 소장님, 저 같은 사람 의견이 중요한가요? 김태현 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은 우리 팀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엔도 키웨테는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매일 새벽 일찍 나와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측량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엔도 키웨테가 김태현 소장에게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김태현 소장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엔도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열정이면 분명히 훌륭한 기술자가 될 거야. 그러던 중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엔도 키웨테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그날은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간 정말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엔도 키웨테가 측량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엔도 키웨테가 어지러워요 라고 말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즉시 달려갔습니다. 심폐보조술을 실시하고 그늘로 옮긴 후 계속 응급처치를 했어요. 김태현 소장이 다른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물과 수건도 가져오세요. 엔도 키웨테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김태현 소장이 엔도 키웨테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엔도야,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김태현 소장은 엔도 키웨테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급차에 직접 동승해서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김태현 소장은 엔도키웨테의 치료비를 즉시 결제했어요. 보험 처리나 회사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개인 돈으로 선결제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습니다. 탈수와 열사병이에요. 충분히 쉬면 회복될 거예요. 김태현 소장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엔도키웨테의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태현 소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엔도키웨테 아버지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소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저희 팀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엔도키웨테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아들이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다음날 현지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인은 감리자가 아니라 형제였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진정한 동료애, 기술보다 더 값진 마음.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 기사는 탄자니아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탄자니아 직원들도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 나이든 기술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차관님, 저는 20년 넘게 외국인들과 일해봤지만 김태현 소장님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진짜 형제처럼 대해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엔도키웨테의 어머니는 매일 김태현 소장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 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김태현 소장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이 다른 마을에까지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농촌 마을의 촌장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군요. 우리 마을 젊은이들도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기회가 되면 우리 마을에도 방문해 주세요. 수도 다레살람의 한국문화원에는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10배로 늘어났습니다. 문화원 원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차관님, 정말 놀라워요. 모든 수업이 대기자로 가득 찼어요.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엔도키웨테가 회복된 후 김태현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소장님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김태현 소장이 엔도키웨테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렸어요. 엔도야, 이제 네가 이 철도를 지켜야 해. 내 손으로 탄자니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엔도키웨테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저도 언젠가는 이런 멋진 기차를 운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도 이런 철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사건 이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기술자들도 한국 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오도 김태현 소장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장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기술자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김태현 소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꿈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좋은 철도를 만들어서 탄자니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말이에요. 그날부터 현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팀과 중국 팀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한국의 정밀한 기술력이 만나면서 시너지가 났습니다.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품질도 더욱 향상되었어요. 특히 젊은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우정이 싹텄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기술자들이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어느 날 저녁 현장에서 작업이 끝난 후 모든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국 음식, 탄자니아 음식이 한 상에 올라왔어요. 김태현 소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최고의 철도를 만드는 것, 그 꿈을 함께 이뤄보죠. 천하오도 잔을 들며 말했어요. 김태현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진정성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팀이 된 것 같아요. 엔도키웨테도 서툰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꼭 훌륭한 기술자가 되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과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몇 주 후 첫 번째 시험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아직 완전한 개통은 아니지만 일부 구간에서 저속 운행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에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한국 기술로 만든 철도가 우리 땅에서 달릴 수 있을까요? 시험 운행 당일, 현장에는 모든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팀, 중국팀, 탄자니아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김태현 소장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시험 운행을 시작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떨렸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김태현 소장의 자신감 있는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험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30km부터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올렸어요. 50km, 80km, 100km.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고 소음도 최소한이었어요. 김태현 소장이 무정의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안전기준 완벽 충족, 시험 운행 성공입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간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엔도 키웨테가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성공했어요. 우리 철도가 정말 잘 달려요. 천하오도 김태현 소장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어요. 김태현 소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분들의 협력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김태현 소장이 마지막 인사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개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이에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완성된 철도에 투입할 열차를 선택해야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정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압박해왔어요. 천하오가 저를 찾아와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당연히 중국 열차를 사용하시겠죠. 철도를 우리가 건설했으니 시스템 호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 감리팀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팀의 기술력과 진정성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저는 천하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하오 총괄님, 열차 선택은 철도 건설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순전히 기술적 우수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해요. 천하오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도와 열차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같은 기술 체계로 통일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보여준 완벽함에 대한 집착, 1cm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한국 열차야말로 우리 철도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부 내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5개 나라의 열차 제안서가 검토 대상에 올랐어요. 중국의 CRH380A, 독일의 IC3, 프랑스의 AGV, 일본의 2호계, 그리고 한국의 KTX였습니다. 기술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KTX는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안전성 평가에서 KTX는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았습니다. 효율성에서 96점, 유지 보수성에서 94점, 환경 적응성에서 97점, 종합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특히 아프리카 환경 적응성 부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KTX는 고온 건조 기후에서의 운행 안정성이 가장 뛰어났어요. 50도가 넘는 폭염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만만치 않았어요. 경제부 장관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우수할지 모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측이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외교부 장관도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철도까지 중국이 건설했는데 열차마저 다른 나라 것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모든 경제 협력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까지 가세했어요. 현실적으로 중국 열차가 가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한국 열차는 30% 정도 비싸요. 예산 절약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장관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한국 감리를 고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였잖아요. 이제 와서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국가안보회의 수준의 확대 국무회의였어요.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도 대사와 정무참사관이 특별히 배석했어요. 한국 측에서는 김태현 소장이 기술 자문으로 초청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 결정이 탄자니아의 외교적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자니아 철도에 투입될 열차를 최종 선정하겠어요. 각자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경제적 측면과 외교적 고려사항을 종합하면 중국 열차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기존 협력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국과의 전면적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거들었어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감리 문제로 한 번 갈등을 겪었는데 또다시 자극하면 정말 위험해요. 자칫 아프리카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대사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대통령이 허락했어요. 말씀하세요, 대사님. 중국 대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와 우정을 고려할 때 중국 열차 선택이 당연한 결론입니다. 기술적 차이는 미미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선택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정무참사관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하신다면 중국 정부와 인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중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교통부 차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시드 차관, 말해보세요. 저는 지난 몇 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 계약서 어디에도 열차까지 중국산으로 써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우리 국민에게 최선인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중국 대사가 불쾌한 기색으로 반박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같은 시스템으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중국 대사의 말을 받았습니다. 대사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탄자니아의 내정 문제입니다. 기술과 품질,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예요. 저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열차까지 강요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탄자니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회의실에 긴장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국 대사와 정무참사관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중국 정무참사관이 다시 압박해왔습니다. 라시드 차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신중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탄자니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 결정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부 장관도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라시드 차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중국 열차도 충분히 좋은 기술이에요. 굳이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태현 소장의 완벽함에 대한 집착, 1cm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신, 엔도 키웨테를 구했던 그 진정성.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숫자나 스펙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돈만 빌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입니다. 김태현 소장이 기술적 근거를 차분하게 제시했어요. 대통령님, KTX는 특별히 아프리카 환경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우수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탄자니아의 첫 고속철대는 한국의 KTX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중국 대사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결정을 중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는 본국의 지시를 받겠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김태현 소장이 저에게 감격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는 김태현 소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난 몇 개월간 보여주신 진정성과 완벽함 때문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 저녁 탄자니아 전체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탄자니아, 중국 압박 뿌리치고 한국 열차 선택, 진정한 주권 국가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KTX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항구에서 거대한 크레인으로 열차를 내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은색의 아름다운 유선형 차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미래였어요. 김태현 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최고의 철도와 최고의 열차가 만났어요.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시스템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운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탄자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전 국민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운전 날이 왔습니다. 탄자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전 국민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운전 일주일 전부터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BBC, CNN,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탄자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진정한 고속철도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다레살람 중앙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강요들, 외신 기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나왔어요. 저는 플랫폼에 서서 멀리 선로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한국 열차가 우리 땅을 시속 160km로 달릴 수 있을까요?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오전 9시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온다! 온다! 진짜 오고 있어.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은색의 아름다운 열차가 나타났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선형 차체가 정말 우아했습니다. KTX가 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플랫폼에 정확히 정해진 지점에 멈춰섰습니다. 1c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정차였어요. 역시 한국 기술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마치 하늘을 나는 새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김태현 소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차관님, 직접 시승해 보시겠어요? 5년간 꿈꿔온 순간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좌석은 정말 편안했고 모든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객실 내부는 한국의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어요. 개인용 터치스크린, USB 충전 포트, 무료 와이파이까지 정말 21세기 철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시속 50km, 80km, 120km. 속도가 올라가는데도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침내 시속 160km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탄자니아의 아름다운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푸른 초원, 아카시아 나무들, 멀리 보이는 킬리만자로 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정말로 진동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1cm 오차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예요. 철로변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열차를 보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아이가 또래 친구에게 신나게 소리쳤어요. 야, 정말 빨라! 비행기보다 빠른 것 같아. 다른 아이가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저런 기차 타고 싶어. 정말 멋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저는 김태현 소장을 찾았습니다. 김태현 소장은 창가에서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생과 노력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가 다가가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김태현 소장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차관님. 꿈을 현실로 만든 건 차관님의 용기였어요. 중국의 압박을 견디고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결과입니다. 김태현 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열차가 멈추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술보다 더 오래 가는 건 진심이니까요. 우리의 진심이 계속 이 열차와 함께 달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돈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꿈을 함께 이루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시운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다르살람에서 모로고로까지 140km를 정확히 1시간 32분 만에 주파했어요. 기존에 8시간 걸리던 거리를 6분의 1로 단축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완벽한 안전성이었어요. 진동 측정 결과 국제 기준보다 70%나 낮았습니다.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엔도 키웨테도 이번 시운전에 특별히 참여했어요. 몇 개월 전 현장에서 쓰러져 김태현 소장이 생명을 구해줬던 그 청년입니다. 이제는 당당한 전문 기술자가 되어 있었어요. 시운전이 끝난 후 엔도 키웨테가 김태현 소장에게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소장님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주셨고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김태현 소장이 엔도 키웨테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렸어요. 엔도야, 이제 네가 이 철도를 지켜야 해. 내 손으로 탄자니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엔도 키웨테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저도 언젠가는 이런 멋진 기차를 운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도 이런 철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현지 언론들은 연일 찬사를 보냈습니다. 탄자니아 데일리 뉴스는 특별판을 발행했어요. 21세기 탄자니아의 새로운 시작, 한국 기술이 만든 아프리카의 기적. BBC 아프리카 방송은 3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아프리카 철도 르네상스,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희망. 정식 개통식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첫 전기 열차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승객들이 탔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 사람들처럼 빠른 기차를 탈 수 있구나. 정말 꿈만 같다. 젊은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다르살람에서 일하고 오로고로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루 4시간씩 통근하던 게 1시간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개통 첫 달 운송 실적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승객 수송률 97%, 정시 운행률 99.8%를 기록했어요. 고장이나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상징이자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개통 후 며칠 지나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모든 그림이 기차였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모두 기차 기관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한국 기술자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철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프리카 전체에 이런 철도를 만들고 싶거든요. 상인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한 과일 장수가 신나게 말했어요. 이제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올 수 있어요. 장사가 정말 잘 돼요. 신선한 과일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으니까 품질도 좋아졌어요. 노인들의 감동은 더욱 컸습니다. 70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런 기차를 타는 게 꿈이었어요. 죽기 전에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손자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 살게 됐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를 넘어선 글로벌한 관심이었어요. 탄자니아 철도의 성공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러브콜은 바로 옆 나라들에서 나왔습니다. 케냐 교통부 장관이 개통식 다음 날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라시드 차관,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프로젝트가 가능할까요? 한국팀과 꼭 협력하고 싶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은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어요. 공식 서한을 통해 캄팔라 엔테베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르완다 교통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키갈리를 중심으로 한 동아프리카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한국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중동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에서 공식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넘시티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미래형 교통 시스템에 한국 철도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카이로 지하철 전체 노선을 한국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마르칸트 고속철도를 한국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도 동시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마닐라 메트로 확장과 호찌민 도시철도 프로젝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남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산악지대 고속철도 건설에 한국의 참여를 타진해왔어요. 이런 놀라운 성과들을 보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것이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이에요. 이것은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바꾼 신뢰 혁명이었습니다. 엔도키웨테는 지금 한국에서 고급 연수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KTX 운영 기술과 최신 철도 시스템을 배워서 내년에 탄자니아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엔도키웨테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엔도키웨테가 한국에서 보낸 최근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차관님,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일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마음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탄자니아 철도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도 이런 기술을 전파하고 싶어요. 더욱 놀라운 건 탄자니아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예요. 수백 명의 청년들이 철도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르살람 대학교에는 한국과 공동으로 철도공학과가 신설되었어요. 한국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어느 날 길에서 만난 한 젊은이가 저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에 가서 철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바꾼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한국을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그 철도를 이용합니다. 출퇴근길에 시속 160km로 달리는 열차에 몸을 맡길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껴요. 몇 년 전 회의실에서 했던 그 용기 있는 제안이 이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이 성공 모델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한국 철도 기술이 지구촌 곳곳에서 수억 명의 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희망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이 바로 여기 탄자니아였습니다.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진심.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줄의 철로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작은 결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고 신뢰를 나눴습니다. 감리를 하지 않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철도 기술은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의 희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